애들 막 문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진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피셜인데, 내피셜인데요. 주간식이 상대적으로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된 저는 김동재입니다. 오늘은 각야격여 고교의 제가 스페셜 MC로 초대됐는데요. 오늘 제 옆에는 유튜브에서 어피셜로 활동 중이신 어경원 수학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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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튜브에서 수능 수학 채널 어피셜을 운영하고 있는 어경훈이라고 합니다. 고3과 N수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수학 꿀팁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혹시 선생님은 수학 금수저 출신이신가요? 동재님은 혹시 어렸을 때부터 원래 수학을 좀 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는데 큰 기복 없이 그냥 계속 좀 잔잔하게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수학 강사라서 잘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수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고3 때는 6월 모의고사 때 4등급 맞췄고요. 9월 모의고사 때는 5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학 강사 하고 싶은데 점수가 너무 낮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다가 수능 때 이제 3등급을 맞게 돼요. 현역 때.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정시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지금 성적표를 잠깐 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실 때도 수능을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이렇게 응시를 해서 나는 계속 수능 매년 보고 있고 1등급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라. 증명하려고 처음에 이제 응시를 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쌤이 가서 1등급 맞으면 어떡하냐. 등급 컷 올라가고 막 평균 올라가고 이러는데 쌤이 그러면 되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저였어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마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이걸 마무리하게 된 단계까지 정말 너무 존경스럽네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바에 따르면 수학 1, 2등급과 3, 4등급의 차이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상 가장 큰 차이는 고3 때는 일단 쓰질 않았어요. 4점짜리나 어려운 문제를 보았을 때 못 풀겠다. 그냥 모른다. 재수를 하면서 고쳤던 습관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만큼 최대한 시각화를 해보자. 5줄 정도가 수학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문제의 정보들을 최대한 갖다가 쓰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노력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백지거든요. 4점짜리 밑에 깨끗해요. 제가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애들 질문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시험 본거를 갖고 오더니 그냥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안다를 인지하고 있는 거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곧 있으면 또 수능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3, 4등급 친구들이 한 문제로 더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런 시각화라는 팁 같은 걸 하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문제집을 뭘 풀어야 되나요? 하루에 양을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문제를 풀든 5문제를 풀든 그거를 떠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내 힘으로 최대한 어디까지 쓸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못 알아들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못 알아들은 표현을 내가 왜 못 알아들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개념을 몰라서 못 풀 수도 있는 거고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서 나온 표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개념을 모른다 이런 친구들이 제일 쉬워요. 성적 올리기가 그냥 개념서 보면 되거든요. 유형서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개념서에 있는 문제는 또 풀어요. 외워서 풀어 막 근데 문제에서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면 못 푸는 친구들은 거기에 나온 그 표현 그런 것들에서 내가 왜 이거를 개념이랑 연결짓지 못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항상 평가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다른 표현을 가지고 끌고 와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런 걸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이 중요하다. 그럼 선생님,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비추하는 그런 공부법도 또 있을까요? 예비 고3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답노트는 문제 쓰고 해설 쓰고 막 이런 게 오답노트잖아요. 애들 막 문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진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문제 쓰는 시간, 해설 쓰는 시간, 그리고 내 그걸 쓰는 에너지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완전 비추천이고 뭘 써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곱근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표현을 못해서 못 풀었다. 안 보였기 때문에 그걸 암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몰랐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행동 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약간 행동 교정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해설 강의를 항상 봤을 때도 그래 저렇게 풀면 되는 거지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게 그쵸. 되더라고요. 그냥 나 이거 알던 거야. 나 이거 알아.
나 이 문제에서만 못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죠. 제가 이 방법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은 제 성적을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암산을 못해도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맞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암산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1등급 맞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왜죠? 왜냐면 그 암산 잘하고 이런 뭐 공부머리 좋은 애들이잖아요. 천재기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답을 낼 때도 다 쓰면서 표현하지 않고 계산 실수하기 딱 좋다. 암산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으로 쓰는 메모하는 애를 못 이겨요. 저도 그리고 뭐 두 자릿수 곱셈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저도 다 계산합니다. 암산으로 안 하고 저 암산 못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그 수학 풀 때 멘탈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번호대에 쫄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깨버리거든요.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고 정부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답률이 낮은 거를 킬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객관식에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정답률이 방어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객관식에 나와도 그 킬러라고 판단을 안 하는데 실제 킬러였지만,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려우면 정답률이 그냥 팍팍 떨어져요. 그렇죠.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피셜인데, 내피셜인데요. 주관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올 기조가 강하다. 왜냐면 주관식에서 정답률이 3%,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엄청난 욕을 먹겠죠. 또 킬러 냈네 너네, 막 그거를 절실히 보여준 게 구평이었다. 구평에서 약간의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관식이 정말 쉬웠어요. 22번과 21번 이쪽 주관식 킬러 자리를 맡았던 번호대가 엄청 쉽게 나왔어요. 완전히 그냥 뭐 항등식 하나 쓰면은 그냥 팡 풀리는, 풀이 과정이 뭐 한 2분도 안 걸리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항 번호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찾아서 잘 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 고3 친구들한테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텐데요. 6월 모의고사 때 화학이 4등급이었고 9월 모의고사 때도 화학을 4등급을 맞았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9월이랑 10월 동안에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를 그 노트를 만들었죠. 그거 달달달 외우면서 반복 학습을 했었는데 수능 때 100분위가 100이 나왔어요. 와. 그때 그래서 제 성적표에는 2등급과 3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어떻든 저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시나리오든 있을 수 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간만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어피셜 수학 강사님 모시고 좋은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수험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능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예비 고3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획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수험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수능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수능날 커리어 하이를 찍으셨어요.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네네네.